사패산 등산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일단 피의자의 DNA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어제 그러니까 10일 오후 밤 10시 55분쯤이었으니까 이틀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용의자가. 일단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이제 사실 용의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시간을 더 끌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뭐 심적 부담이 좀 컸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범행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사체 남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계획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건 타격의 목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자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해보고 이 사람이 그 흔히 말하는 도주를 오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판단해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이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네.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그 피의자의 DNA와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의 DNA가 일치한다 이렇게 확인이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가장 기본적인 건 동기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진짜 실제로 이제 계획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가, 아니면 본인 말대로 우연히 이제 산에서 그 휴직하고 있는 피해자를 공격했는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해 여성의 사인이 이제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부 손상과 질식 때문이었는데 저희가 처음 뉴스를 전할 때도 그랬지만 여성의 또 하의가 좀 반쯤 벗겨져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뭐 다른 등산객 살인 사건과는 다르게 흉기 사용 안 됐고 또 성폭행 현장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상황을 좀 재구성해 본다면 어떤 좀 가능성들을 저희가 좀 짚어볼 수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말하자면 이제 홀로 있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옷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추정되는 부분이고요. 예. 다음 부분은 이제 몸에서 뭘 두지는 형태, 물색하는 과정에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아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혹시라도 이 성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그 피해자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것에 겁을 먹어서 바로 내려온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패산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에 발생한 수락산 살인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예. 그 피의자가 자수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 자체가 열려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특정한 사람들만 오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식범이나 이런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비면식 관계가 제일 많고,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특정한 형태의 CCTV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무차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뭐 제보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 네네네. 그다음엔 압박을 통한 자수의 권유, 이게 두 번째가 될 수 있겠죠. 자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DNA 확인을 했는데 누군가로 나왔다면 그 뒤에는 또 수사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예, 2008년 이후에 특정 범죄에 대한 DNA를 법무부나 뭐 우리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작은 범죄에 연관돼 있다면 그래 추적할 수는 있는데, 없다면요? 만약 없다면은 그건 사실은 난감하죠.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비슷한 동종전과 쪽으로 찾아가면서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통 이분도 이제 식당을 일을 하는 분인데 쉬는 날이어서 뭐 좀 우리가 이제 산을 갈 때는 뭐 힐링하러 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산을 올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힐링하러 산에 갔다가 범죄를 당해서 이게 범죄 피해자가 된다 생각하면 이제 겁나서 산 못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산이 강력 범죄 오인상이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패턴을 잠깐 보면은 뭐 수락산이라든가 사패산 같이 그 관악산이나 북한산 같이 특정한 어떤 그 국립공원이라든가 큰 종류의 경비원도 있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아니라 조금 중간 정도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뒷산 같은데 경비 요소는 별로 없는. 그러니까 주민들을 봐서는 사실 되게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지만은 사실은 다른 어떤 CCTV나 보안 요소가 적은 이런 데가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등산로 범죄가 잇따르다 보니까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해 그겁니다. 모범 범죄.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큰 암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거기가 좀 취약하구나라고 바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각 경찰서에서는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산에 자주 가시는 분들, 산에 가다 보면 이제 뭐 중년 여성분들, 남성분들 많이 오지만 몰려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가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산을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장에 그렇다고 뭐 산에다가 없는 CCTV를 당장 설치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일 테고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범죄 예방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서 CCTV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포인트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산의 어떤 산행이라고 하면 어떤 등산로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말하자면 한 300m라든가 300m마다 포인트마다의 특정한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만 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산행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뭐 둘이 셋이 이동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혼자 한다 하면은 중요하게 그 요소마다 그런 어떤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은 예. 뭐 장비를 좀 장착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 혹시 경찰 쪽에서 순찰 인력을 좀 늘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규 경찰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좀 산악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준사법 경찰 같은 경우가 구청이라든가 뭐 시 같은데 그런 게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준사법 경찰 형태를 늘리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산악 봅니다. 경찰이라는 건 이제 산에서만 이렇게 순찰을 도는 그런 걸 예, 그렇게 의미하는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에서 발생한 범죄를 좀 살펴봤는데 최근 예. 또 분노 범죄가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30대 여성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업이 실패해서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분노 범죄의 일종이죠. 가장 전형적인 분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자기를 욕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나가면서 자기 생각을 하고 지나간 사람인데 나를 네. 공격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건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인 거죠. 다른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 여성이 보니까 한 달 전에도 50대 여성 폭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정신 병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되면은 어떤 내재돼 있는 상습성이라는 것이 있다든지 어떤 정신 병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경계성이 있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어떤 병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관리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 병명도 없는데 수시때때로 분노가 발생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범죄를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치료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특정한 어떤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양의 마트에서 일어난 발생한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남자 직원이 이제 여자 직원을 폭행한 사건인데 네. 그 남자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장애인인 자신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다른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 화면상으로 피해자였던 여성의 어떤 네. 관련된 분이 그 남성이 성추행도 하고 뭐 특정하게 뭐 폭행을 심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내면적인 건 뭐냐면 이 남성분이 그 뇌병변 장애도 가지고 예. 계셨고 평소에 여자분이 거꾸로 이제 괴롭혔다라고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예. 근데 오히려 근데 이것이 이제 방송에 타게 되면서 오히려 신상 털기가 돼 갖고 남성분이 큰 피해가 되고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평소에 이건 직원들 간의 어떤 뭐 흔히 말 내부적인 형태의 갈등인데 이 갈등이 이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나오면서 이제 한 사람이 예. 신상 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살다 보면 이제 누구나 좀 화를 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가 그런 때마다 화를 분풀이를 하고 뭐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서 최근 들어서 이런 기사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에서 이런 분노의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분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런 걸 해결하지 못했던 특정한 어떤 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분노 범죄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그게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경고등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어떤 관찰이 사실은 줄일 수 있는 사회적인 분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이런 홧김에 저지른 범죄가 10년 새 5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0년 전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1997년, 2008년 경제 위기들의 그 계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하게 2008년도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계층이 한 단계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 위기가 상당히 범죄하고는 굉장히 큰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건 뭐 알려진 학계의 정설이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는 사회 안전망이 있는 나라는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안전망도 없고 흔히 말하는 분노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분노 문제가 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시간 같습니다. 분노 범죄에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저희 끝으로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지 말라고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피하라. 부분은.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는 눈빛이 좀 다릅니다. 눈빛이 완전히 고정돼 있고 근육이 경직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아무리 그래도 피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